볼리TV 성욱입니다. 네, 언제나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토트넘 올 시즌 현재까지 주요 선수들 평점을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영국 매체인 풋볼 런던에서 매긴 평점하고 이제 비교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쪽은 현장 취재를 하고 또 현지 분위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많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현지 기자들이 매긴 평점은 좀 특히 자국 선수들한테는 박한 점수를 주기 좀 어려운 면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풋볼 런던에서 중간평가한 것에 제가 나름대로 매긴 그 평점을 더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지션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 평점을 곧바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 맨 뒤쪽으로 넘어갔다가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골키퍼부터 할 거기 때문에 공격수부터 하면 여러분 영상 손흥민까지만 보고 안 보실까봐. 자, 골키퍼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입니다.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에게는 상남자인 스퍼스의 수문장이죠. Make the run 요리스 선생입니다. 자, 리그 전경기 출전해서 9실점, 그런데 클린시트 2경기밖에 없어요. 여기 이제 자막 기록들은 리그 성적만 나가는 건데 참고하시고요. 풋볼 런던에서는 이제 평점 8점을 줬습니다. 평가를 한번 볼 텐데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중요한 세이브를 많이 했다, 또 리그 전경기에 출전을 했다,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뭐 좋은 얘기죠.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8점까지 줄만 했나? 아무리 골키퍼 혼자 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클린시트 2경기밖에 없는 팀의 골키퍼가 8점 정도를 받으려면 매 경기 세이브, 슈퍼 세이브를 뭐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게다가 이제 3대3으로 비겼던 웨스트햄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물론 산체스, 윙크스 뭐 이런 결정적인 실수를 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요리스 탓을 하긴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요리스가 그 아수라장에서 한 골 정도는 막아줬어야 되지 않나. 산체스 자책골은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발부에나의 헤딩골이나 뭐 란치니의 중거리 슈팅 동점골 장면은 물론 잘 차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손에 맞고 들어갔잖아요.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좀 처리를 해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점 주는 걸로. 요리스. 자, 다음은 백업 골키퍼죠. 조하트 선수인데요. 가자니가가 있는데 조하트를 왜 사왔는지 솔직히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무리뉴 감독이 지난 시즌에 가자니가가 나름대로 잘해줬잖아요. 근데 사실 옛날 조하트지, 번리에서도 주전에 밀렸던 선수인데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유로파리그에 좀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았었거든요. 가자니가를 넘버 3로 밀어낼 정도인지 뭐 시즌 남았으니까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자, 다음은 이제 오리에입니다. 오리에가 지난 시즌 울버햄튼에서 아주 맹활약했던 맷 도어티의 로 주전 자리를 뺏겼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이게 도어티가 오면서 좀 좋아진 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맨유전에서 골을 터뜨렸고요. 사실 저는 6.5점을 주고 싶었는데요. 출전 기회가 생각보다 좀 적었기 때문에 점수를 좀 더 주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스코어로 볼 때 도어티보다 오리에가 좀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무리뉴 감독이 오리한테 좀 만족하지 못해서 도어티를 데리고 온 거기 때문에, 또 도어티가 최근 좀 올라오는 기미가 있고 앞으로도 기회를 더 많이 얻지는 도어티가 다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지 않을까. 아무튼 수비는 아쉬워도 공격 능력만큼은 굉장히 인상적인 오리입니다. 자, 다음은 맷 도어티입니다. 도어티가 이제 울버햄튼 시절의 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풋볼 런던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사실 울버햄튼 시절에는 윙백이었어요. 근데 지금 3백의 윙백하고 포백에서의 이제 그 라이트백, 풀백은 좀 많이 다르죠. 윙백이 좀 더 공격적인 역할을 많이 맡고 전술적인 움직임을 좀 더 좀 자유롭게 좀 한다라고 좀 본다면, 풀백은 보다 좀 수비 쪽에 좀 더 집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분류는 좀 인위적입니다. 왜냐하면 뭐 3백이든 포백이든 그게 전술의 모든 면을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감독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으니까요. 무리뉴 감독의 풀백은 굉장히 공수에 걸쳐서 아주 많은 것을 요구를 하는데 아직까지 여기 적응을 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게다가 이제 이 친구가 사이드가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선호하는 그런 오버래핑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프린트해야 되는 거리가 좀 길어요. 그래서 이게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수비력 걱정들을 하시는데 사실 수비력이 나쁜 선수는 아니에요. 아일랜드 대표팀에서는 뭐 센터백도 보고 뭐 레프트백도 최근에 봤었고 굉장히 활용 범위가 넓은 선수입니다. 오리에가 도어티한테 견제구를 계속 던져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 둘 간의 묘한 경쟁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게 참 다행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오레이가 없었다면 도어트의 슬럼프가 더 길어질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응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팀 내 공중볼 획득 1위라는 점에서 이제 5점 줄였다가 5.5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 왕년의 붙박이 수비수였던 토비 알더베일트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마침내 주전 센터백 콤비의 알더베일트와 다이어를 낙점을 했다. 자 이런 풋볼런들의 평가 뭐 틀리지 않죠. 사실 시즌 초반부터는 좀 주전에서 밀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산체스한테 밀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역시 토비가 저력이 있어요. 다시 주전 자리 좀 올라와서 지금은 다이어하고 토비 중심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풋볼런던이 8점을 줬거든요. 근데 저는 8점을 과하다고 보는 게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 토비 알더베일트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후방에서 찔러주는 아주 찢어주는 롱패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게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수비 거의 매 경기 실점이 있어서 토비한테 8점 주기는 어렵고 저는 6.5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릭 다이어인데요.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다이어는 무리뉴 감독의 넘버원 1순위 센터백이다. 네, 경험 많은 감독 아래에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대단한 선수죠. 경기 중에 가서 오줌도 싸. 자 웨스트브롬과의 경기에서 아주 뛰어난 플레이를 펼쳤다고 평가를 했는데 여기 얘기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 무리뉴 감독 처음 왔을 때 좀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무리뉴 감독이 굉장히 좀 해안이었다고 봐요. 베르통어는 팀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고 알더베일트도 굉장히 부진한 시기였는데 에릭 다이어를 미드필드에서 수비수로 확실하게 전환을 시켜버리면서 다이어 중심으로 수비라인을 짜기 시작을 했던 거. 자, 하지만 이제 중요한 상황에서 반칙으로 PK를 주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저는 8점까지는 못 주겠고 7.5점 주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기에게 주어졌던 정말 천금 같은 기회를 자기 손으로 버렸던 다 빈손이 된 다빈손 산체스입니다. 풋볼 런던에서는 6점을 줬는데요. 토트넘에서의 현재 입지는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다. 네, 굉장히 좀 뾰족한 그런 지적이죠. 지금은 이제 리그보다는 약간 유로파리그 쪽으로 밀리는 느낌이랄까요? 예, 이제 다이어하고 이제 원래 산체스 조합으로 다다 콤비였죠. 다다 콤비 이 센터백 조합이었는데 몇 차례 큰 실수들이 이어지면서 지금은 주전에서 완전히 밀린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앞서 현지 기자 평점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한 게 바로 이 지점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얼굴을 자주 봐야 되는 사이라서 그런지 좀 뭐랄까요, 공개 평점을 박하게 못 줄 때가 있습니다. 산체스한테도 평가는 그렇게 안 좋게 해놓고 6점씩이나 줬단 말이에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무리뉴 감독은 산체스를 주전으로 쓸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웨스트햄전 자책골이야 뭐 불운했다 치더라도 요즘 말로 뇌절이라고 하죠. 좀 어이없는 실수들이 좀 많이 나와서 좀 밀린 게 당연하다 보고요. 저는 이제 그래도 그동안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평점 5점 주겠습니다. 자, 다음 레프트백 완전히 주전 자리에 꿰찬 선수입니다. 세르히오 레길런. 풋볼 런던도 8점 줬고 저도 8점 줬는데요. 자, 지난 여름 레알 마드리드에서 입단한 직후부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측면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했다. 이제 풋볼 런던의 평가 8경기에서 3도움, 리그에서는 4경기 도움 2개인데요. 와, 진짜 뭐 대박 영입 중에 하나죠. 왼쪽 풀백에 데니로즈 나가 떨어지고 벤 데이비스 지금 어쩔 수 없이 쓰던 팀인데 레길론이 완전히 팀을 지금 판을 바꿔놨습니다. 공수 밸런스도 좋고요. 손흥민과의 컨비네이션도 좋은 편이어서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 저도 아낌없이 8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벤 데이비스인데요. 벤 데이비스 레길론이 오면서 좀 갈 데가 없어졌죠. 좀 무리뉴 감독이 유로파리그 경기 수가 많아지니까 센터백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센터백 기용도 했었는데 그다지 좋은 성과는 좀 못 내고 있습니다. 전 데이비스한테 풋볼 런던이 7점을 줬는데 이거 좀 후하다고 생각을 해요. 레프트백일 때 안정적인 경기들도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경기력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센터백으로 나올 때도 그렇고요. 저는 5.5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8번 중앙 미드필더 해리 윙크스입니다. 풋볼 런던이 6점을 줬는데 설명 보시죠. 평가. 여름 이적 시장 이후에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또 한 명의 선수다. 최근 리그 3경기 중 2경기에는 아예 대기 명단에도 들지 못했다. 당연하지. 지금 경기력이 윙크스에 대한 평가도 저는 그래서 너무 후하게 줬다 생각합니다. 풋볼 런던이 6점을 줬는데요. 보통 점수 이렇게 기준점이 7점인가? 웨스트햄력 걷어내기도 문제입니다만 공격과 수비 어느 면에서도 뚜렷한 강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많이 뛰긴 합니다만 뭐 그게 전부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하기에는 경합이 안 되고 공격형이라고 하기에는 워낙 공격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요, 여러분. 지금 최근 94경기에서 한 골 도움 빵개입니다. 그 한 골도 2019년 1월 풀럼전이니까 23개월 전이죠. 그러니까 23개월 동안 공격 포인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대 가서는 골도 얻던데 토트넘에서는 자리가 있을지 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5번 피에르 에밀 드디어
피에르 에밀의 차례입니다. 토트넘 중원의 새로운 지배자죠. 새로운 리더입니다. 호이비에르. 자, 토트넘의 여름 이적 시장은 사우스햄튼에서 건너온 호이비에르로 인해서 중원에 강력한 인상을 남겼다. 중원의 진정한 리더다. 완장만 안 찼지 진짜 주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뭐 맹활약을 하고 있는 호이비에르인데요. 이 평가 저 뭐 100번 동의합니다. 네, 기록을 보니까 지난 시즌 시소코하고 윙크스가 기록한 어떤 경합 상황에서나 아니면 수비 상황에서의 기록, 이 두 선수의 합산한 수치를 올 시즌에는 호이비에르가 혼자서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뛰어난 공격진과 덜그덕거리는 수비진 사이에서 아주 매끄러운 기름칠을 해주고 있는 호이비에르입니다. 이적료도 굉장히 좀 싸게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이만한 영입이 없죠. 기꺼이 9점 드리겠습니다. 다음 무사시 소코입니다. 네, 올 시즌 6경기 출전했는데 호이비에르 은돈벨레와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로세소가 돌아온다면 어떨까? 뭐 이런 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알던 시소코의 모습이 사라진 느낌이죠. 네, 중원에서 키핑해주고 회전시켜주고 때에 따라서는 공격까지 올라와서 우당탕당 해결해주던 이런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호이비에르하고 상성이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돼요. 호이비에르가 휘저어줄 때 이걸 좀 매끈하게 정리해줄 선수가 필요한데 거기에는 시소코보다는 로셀소가 어울리는 거죠. 네, 6점 드리겠습니다. 상기 은돈벨레.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여러분들 다 욕하실 때 꾸준하게 밀던 선수입니다. 풋볼 런던이 8점을 줬는데요. 첫 시즌에 고전했지만 올 시즌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쳐내고 있다. 토트넘의 중요한 멤버가 됐고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스피드가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많이 뛰는 선수도 아니고요. 하지만 상대 허를 찌르는 움직임 그리고 간결한 볼 처리 굉장히 매혹적인 선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토트넘에서 기술 수준이 가장 높은 테크니션이라고 보고요.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거 평가에 동의하면서 7.5점 드릴게요. 다음은 너무 자주 아픕니다. 지오바니 로셀소. 네, 풋볼은 7점 주는데 아니 로셀소가 올 시즌 7점 받을 정도 됩니까? 저는 5점 드리겠습니다. 네. 부상으로 올 시즌 많은 시간 뛰지 못했지만 A매치 주간이 끝나면 정상적 컨디션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기대치를 담아가지고 점수를 준 것 같은데 솔직히 로셀소가 올 시즌에 팀에 기여한 게 좀 없잖아요. 네, 앞으로 잘해주길 바라면서 좀 박하게 점수 드렸어요. 다음은 이제 제드송 페르난데스인데 평가 보십시오 일단. 네, 전혀 주목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 올 시즌 첼시와의 카라바오컵 한 경기 뛴 게 전부다. 벤치에도 앉지 못하는 상황이 모든 걸 말해준다. 아니 평가를 맞게 했는데 평점을 왜 저렇게 최악으로 줍니까? 아니 저 말이 맞다면은 뛸 기회도 없는 선수인데 평점을 물론 뭐 경기 기회를 못 얻는 것 자체도 선수가 못했다는 그런 어떤 증표를 볼 수가 있긴 합니다만 자 아무튼 자국 선수한테는 후하면서 제드송한테는 너무 외전한 것 같아요. 헤링크스한테는 그래놓고 우리 감독이 라이트백으로도 기회를 줄 것처럼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이도저도 아닌 선수가 됐고요. 감독 인터뷰 보니까 임대 기간 다 안 채우고 이번 겨울에 벤피카로 돌려보낼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서든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면서 3.5점 드릴게요. 네, 아무리 그래도 3점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자, 올게 왔습니다. 20번 공격형 미드필더 델레알리. 네, 올 시즌 리그 달랑 2경기밖에 출전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드송 얘기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잉글랜드 선수들한테 되게 후해요. 점수가 풋볼런도 5점 줬습니다. 알리는 올 시즌 토트넘에서 리그 66번 뛴 게 전부다. 네, 앞으로의 일은 알리 본인 하기 나름이다. 좀 뭔가 보여줘야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델레알리는 완벽한 에이스였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박한 점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올 시즌 토트넘에서 알리는 사실 없어도 표가 안 나는 선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5점을 줍니까? 저는 과감히 레이지보이 알리에게 3.5점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자 다음은 루카스 모우라입니다. 7경기 나와서 한 골. 네, 무니 감독 공격 옵션이 다양해지는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덕분에 모우라의 출전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맞는 얘기죠. 참 장점이 명확치 않은 선수입니다. 경기 수에 비해서 뛰는 시간이 많지가 않고요. 무엇보다 공격 수임에도 공격 포인트가 너무 부족합니다. 아약스전의 그 화려했던 스포트라이트가 다시 드리워지지 않고 있는 모우라고요. 사실 베일 회복하기 전에 오른쪽 윙어 자리를 좀 더 좀 잘해줬어야 되는데 아쉬움에 평점 6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티브 베르베인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친구 왜 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평가 보면 풋볼런드는 5점 줬고 저는 4점 줬는데요. 경기 명단에 들은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뛸 기회를 잡기 어렵다. 마카비 하이파전에서 괜찮았지만 더 나은 경기력을 이렇게 평가해놓고 제드송한테는 3점 주고 왜 베르베인한테 5점씩이나 줍니까?
저 이 친구 원래 포지션 레프트윙이거든요. 근데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손흥민 선수 백업으로 하기엔 너무 돈도 많이 줬고 오른쪽에서도 기회를 잘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도움 받아가지고 데뷔골 넣을 때만 해도 기대가 됐는데 솔직히 앞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릭 라멜라입니다. 지금 부상 때문에 좀 쉬고 있는데 무리뉴 감독이 라멜라 아주 좋아한다고 평가를 했네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 팬들한테는 정말 애증의 선수죠. 좀 과하게 비난받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크닉이 뛰어난 선수고 수비 가담도 열심히 선수지만 그게 전부인 선수입니다. 현재까지는 공격 포인트도 없고 스피드가 느린 편이어서 속공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왼발 프리킥 끼깔나게 차는 거 말고 볼도 끌고요. 근데 왜 평점 7점이라 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5.5점 드릴게요. 다음 가레스 베일입니다. 3경기 리그 3경기 나와서 한 골 기록하고 있는데요. 브라이튼전 승리의 영웅이었다. 풀 스피드를 회복하게 되면 이런 장면 많이 보게 되길 고대한다. 베일한테 6점 정도 주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이 선수한테 들어간 돈과 시간을 감안하면 팀 최고 지금 연봉자잖아요. 네. 점수를 전 0.5점 뺐고요. 게다가 과연 옛날에 그 속도가 돌아올까요? 그 풀 스피드가 돌아올까요? 스프린트가 빠진 베일은 더 이상 월클과는 거리가 먼 선수인데 자, 앞으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해리 케인입니다. 리그에서 8경기 7골 8도움. 그런데 여기 보이신 이 평가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대회 통틀어서 14골 13도움. 미쳤어요. 자, 팀의 핵심적인 선수이며 올 시즌에 트로피를 거머쥐겠다는 확신을 갖고 온 힘을 쏟아붓고 있다. 엄청난 선수다. 와라 플레이어. 네. 올 시즌 해리케인한테 누가 감히 무슨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역대급 시즌, 역대급 플레이어입니다. 최전방에서 골잡이로 뛸 때보다 플레이메이커를 자처하는 지금이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어떤 도화선이 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손흥민과의 호흡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올 시즌 이 두 선수가 도대체 뭘 더 보여줄 것인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면서 저도 역시 10점 만점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대망의 손흥민 선수. 올 시즌 리그 8경기 8골 2도움, 지금 리그 득점 선두 달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풋볼 런던에서는 9점을 줬고요. 그래도 9점은 너무한 거 아니냐? 저희는 9.5점 드리겠습니다. 평가 한번 볼게요. 네, 손흥민과 케인의 파트너십은 올 시즌 토트넘이 초반 성적 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최근 들어 폼이 조금 떨어진 것 같지만 모든 대회에서 10골, 5개 도움. 정말 뭐 대단하죠. 한마디로 역대급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현재에서는 아무래도 해리 케인을 주어로 모든 얘기를 풀어나가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상대적으로 이제 보조적으로 서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쉽긴 합니다만 솔직히 올 시즌 해리 케인 활약 보면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면이 좀 있습니다. 네. 손흥민의 10골 5도움도 엄청난데 케인은 지금 14골 13도움이니까 미친 거죠. 네. 최근 조금 멈칫한 것은 사실이에요. 네. 현지에서도 아쉬운 말들 많이 하는데 빡빡한 일정 때문에 좀 쉬어가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대표팀 일정도 힘들고 또 코로나 위협 때문에 걱정은 됩니다만 몸은 힘들어도 마음으로 리프레시하고 영국 돌아가는 거니까 이제 다시 이제 힘차게 달리고 이 카메라 셀레브레이션이거네. 다시 하는 모습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평점은 그래도 케인이 만점이니까 케인하고 똑같이 주긴 좀 어렵죠. 네, 9.5점 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의 2020-2021 시즌 중간평가, 사실 아직 갈 길이 훨씬 멉니다만 A매치 주간을 맞아서 현지 매치에서 중간평가를 했길래 여기 묻어가지고 평점은 매겨봤는데요. 여러분이 매기는 평점 어떤지, 최고는 누구고 최저는 누군지, 또 손흥민 선수에게는 몇 점을 주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볼리TV였고요. 여러분, 아직 구독 안 하시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볼빠.